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 탈북자 신영민분도 오셨고 해서 좀 간단히 저는 이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해외 동포 자금이 재단이 있듯이 통일부 산하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통일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통일부 산하에 탈북자 지원을 위한 소위 말하는 자유동포재단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항상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역부족이라서 그것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유통일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유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임의 이름이 자유통일 포럼입니다. 제가 이 자유통일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소위 한국에 있는 통일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마치 통일인 양, 또 김정일이의 정치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또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을 냉전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 해서는 예를 들어서 친북 좌파란 말도 못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만 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공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논리에 동조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하면은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0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자유통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자유통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은 제가 이게 아마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통일하면 자유통일로 사람들이 인식이 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유통일 포럼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오프라인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마침 한미애국단체연합에서 매월 포럼을 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제가 자유통일 포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이한준 회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임원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 포럼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한국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1945년 일제가 미국에 항복하고 그때부터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반공주의의 국가에서 건국됐고 특히 6.25 동란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지화화했고 거의 소멸되거나 지화화했는데 이게 80년 학생운동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주사파가 장악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마디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아서 감옥에 갈 사람들이 요새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친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략적인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밑에 제가 조그만 부제를 달았습니다. 선거를 통한 친북 공산혁명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으시면 아하 하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1997년과 2002년에 대선을 통해서 친북 좌파들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친북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대중은 조금 조심스럽게 친북 정책을 추진하고 노무현은 아예 공개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했고, 또 한국군을 18만을 감축시키는 것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북 세력을 곳곳에 박아놓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하는데 아직까지 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친북 자경화 단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교체하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보수 애국 정권이 아니고 중도를 표명하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사회 전체가 좌로 이동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할 텐데, 문성근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100만 밀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1997년과 2002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좌파 정권을 만들겠다, 친북 정권을 만들겠다는 민중동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이고, 그 쟁점은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했는데, 이게 참 하나씩 다 풀려면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만, 김대중이가 말하는 독재는 우파 정권이 독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정권이 민주 정권이고, 자, 그 뿌리는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하고 틀리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화 운동을 한국에서 했다고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다 공산혁명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이 말하는 독재는 보수 정권이 들었었다. 그러니까 그건 독재니까 타도하자. 그리고 친북 좌파 정권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또 뭐냐면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다. 그래서 김대중이 83년에 미국에 왔을 때도 행동하는 양식이라는 잡지를 펴냈습니다. 행동하는 양식은 이 좌파들이 잘 쓰는 용어예요. 그거 뭐냐면은 노동자, 농민, 민중 입장에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자.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면서 김대중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을 찍어라. 결국은 민노당이나 뭐 민주당을 찍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친북 좌파 정권 다시 만들자 하고 죽었습니다, 김대중이.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최대 약점,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막았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이 친북 좌파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지금 무력화되어 있어요.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기소되는 게 1년에 몇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력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마구 친북 좌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옛날에는 폭동이나 밀란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건데,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그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문성근은 밀란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이라면 밀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비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이 반역이 일상화됐다. 일상화된 정도가 아니라 제도화됐다.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만드는 한 4월 이상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아침까지 작업하고 가져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슬라이드 하나 만드는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논리적인 요점은 이 제목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